안녕하세요. 리치튜브의 김대복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의 현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그 진격의 전고체 배터리, 결국은 K배터리가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시고요. 신규원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기슈 두 번째이죠.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현주소 시작합니다. 그 배터리가 이제 지금 배터리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전기차나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확대되면서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 그리고 항공, 우주, 조선 특수산업까지 적용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온 배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 원소를 사용하는 이온 배터리입니다. 구성 요소가 결국은 이제 보면 양극 물질과 음극 물질 그리고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있고 플러스 음극과 마이너스 음극을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지금 보시면 흐름에서 지금 여기 전해액이라는 게 있죠. 2차 전지는 이렇게 네 가지의 4대 구성 요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너지를 밀도를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화재 위험성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화재 노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현재 있는 이 전해질의 액체를 고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고체로 사용하게 되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고체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밀도를 높여주는 대신에 화재 위험성에서 지금 현재 배제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쪽으로 갔을 때 좋은 점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에너지의 어떤 밀도를 높여주는 이런 것들도 좋지만 부피도 동일 용량에서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여기 이제 전해질 액체의 전해질이 차지하는 이런 것과 양극재 요 사이 요것을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똑같이 고체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이 지금 현재 음극재와 양극재의 어떤 규모가 줄어들어서 요 배터리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량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에서는 꿈에 불과한 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양산의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는 유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퀀텀 스케이프가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에 상장이 됐고 그것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이제 있다가 사실은 지금 현재 도요타가 급격히 이제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도요타가 이번에 올림픽에서조차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산은 하지 않더라도 전고체 배터리를 한 차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먼 미래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의 어떤 배터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이것을 충족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현재 흐름으로 보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시장도 이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34.7%, 34.2%로 계속 성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있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게 급격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 문제점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똑같이 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이온 배터리 이쪽의 시장의 어떤 가격보다 이것이 월등히 높다면 이게 대중화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지금 현재 난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 전고체 배터리가 고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게 에너지 밀도나 수명 안정성에서는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온 그 리튬 이온이 액체 전해질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고체 전해질을 통과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력이고요. 그러니까 전극과 전해질의 어떤 계면 저항, 이것을 어떻게 그 지금 현재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음극재 표면에 있는 그 덴트라이트라는 거 있죠. 덴트라이트라는 것을 어떻게 없애주느냐, 이걸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덴트라이트를 생성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덴트라이트는 리튬 금속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쌓이는 결정체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리튬 이온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충방전 그 효율을 저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명을 단축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금 현재는 그 산화물계 그리고 황화물계 그리고 폴리머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 전고체 어떤 기술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그 도요다가 그 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그 이쪽에 삼성 SDI도 황화물계인데 그 LG화학은 실질적으로는 그 리튬 그 이쪽에서 폴리머 쪽으로 방향을 지금 현재는 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흐름에서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 흐름들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산화물계 그다음에 이제 황화물계 이쪽이 그 지금 현재는 그 도요타하고 그 우리 그 삼성 SDI가 이쪽의 그 흐름인데, 지금 안정성이나 양산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도도가 좀 약해서 이게 2017년 이후에 가능할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그래도 한 6년 정도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방막계 같은 경우에는 양산 가능성이 아직도 양산 가능성만 있고 안정성이나 전도도가 지금 현재 별로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에서 사용하는 이제 폴리머계가 이제 안정성이나 전도도는 확보했는데 양산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시장 흐름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전고체의 그 배터리의 기술력들을 보시면 이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나서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고체의 어떤 특허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특허의 대부분이 일본의 도요다 쪽에서 특허를 많이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 SDI도 특허를 내놓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특허를
이쪽을 따라가지는 못한 거예요. 물론 특허가 많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볼 때 이 그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현재 가격을 다운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도율을 높이는 이 기술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삼원계의 이 그 흐름도 화재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MCN 여기 보면 NCA 계열과 MCM 계열에서 지금은 여기에서 MCMA 계열로 망간과 알루미늄을 같이 섞어서 하는 이쪽으로 기술이 차세대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산 리듬철을 기준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으로는 LFP 이쪽의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장을 모두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현재 향후에 5년 정도의 어떤 이런 수요가 이렇게 들어서 꿈의 어떤 배터리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진행되어 있는 이 리듬 이온에서도 가격대와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높이는 이런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만이 시장의 차세대의 어떤 배터리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배터리계가 계속 진화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 흐름들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도요타만큼 아주 급진전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은 이쪽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인데,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보시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LNF가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모두 납품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여기에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삼성하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에 하는데, 이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이나 LG화학에 모두 납품하는 LNF 같은 경우가 양극재는 이게 소재의 변화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더라도 소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유리한 이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음극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흑연 대신에 이제 리튬 금속을 전고체를 하게 되면 사용하기 때문에 흑연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흑연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요. 흑연 음극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첨거제 같은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요,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전지박이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지박이 필수적인 소재이니까 일진 멀티리얼즈나 두산 솔루스, SKC 같은 이런 쪽인데, 이쪽도 지금 현재 삼성과 어떻게 보면 LG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한 회사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4대 부품 중에서 분리막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서 분리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 대한 이해도가 이해될 것이고, 결국은 양극재와 지금 현재 전지박이 이쪽에서는 꾸준히 각광을 받게 되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콘돔 스케이프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지난 작년도에 아주 강력하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급격히 상승했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쪽의 시장 흐름들이 2027년 이후에 어떤 상용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여기 이제 이게 원래 도요타가 LF30의 전고체 배터리를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채용되어 있는 도요타 30인데 사실은 이번에 올림픽 때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에 기술력이 아주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도요타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세요. 이제 최근 들어와서 도요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서 모양새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제 에너지 밀도, 이 밀도도 중요하고 화재를 막는데 이 전고체가 중요한 이런 요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온 배터리를 3원 개를 사용하는 쪽에서도 이 화재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여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차세대 배터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전고체 전지 배터리의 어떤 양상이 2027년 이후에 뭐 고체 전해질 재료나 황화물계나 산화물계나 아니면 폴리머계나 모두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먼 미래에 있고 이건 지금 가격이 일단 다운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다운이 될 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내리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직도 전고체 배터리는 꿈이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 테마성으로 어떤 재료가 나와서 실적과 블루오션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이 테마성만으로도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왜? 그것은 꿈이라도 시장 기대치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에서의 변화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전고체 배터리 하면 일단 세트 업체들 안 움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I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댔는데 그 흐름은 지금 현재 아까도 좀 설명했던 것처럼 이온계의 양극화 물질이 같이 포함돼서 간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전지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체크해 보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도요타가 독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도 그 자리 따라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가 발전하는 만큼 리튬 3원계 어떤 배터리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차세대의 배터리는 이런 춘추 전국 시대에서 누가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기슈 두 번째 시간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